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 2 들어서 아마 첫 출근 영상을 찍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전에도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영상을 찍긴 했었는데, 특히 야간 영상을 좀 제대로 촬영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야간에 찍은 영상을 집에 와서 모니터를 해봤더니 이게 너무 어둡게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출퇴근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이게 영상이 좀 어떻게 잘 나오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좀 흐리고 그래서.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가는 길에는 뭐 스티어링 휠 돌리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스포츠 주행 입문이라고 그 시즌 첫 번째 시즌 1에서 이제 그 운전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9시, 3시 방향 혹은 뭐 10시, 2시 방향 정도 잡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데 있어서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 F1 카 같은 경우에는 한 180도 정도밖에 아마 안 돌아갈 거예요, 좌우로. 그렇고 일반적인 경기용 차들 같은 경우에도 한 트랙 전용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정도 돌아가는 게 아마 한계지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이제 일반 도로 주행용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한 바퀴 하고 반 바퀴 정도가 더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스티어링 휠을 빨리빨리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신속한 방향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위치를 약간 바꿔가지고 지금은 아는 코스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우회전 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양손을 좀 다 쓰는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약간 왼쪽에서부터 미리 꺾을 방향으로 좀 앞서서 잡아서 돌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맞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저한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한 180도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꺾는 것까지는 이 손의 위치를 안 바꾸고 좀 꺾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항상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고속주행에서는 손의 위치를 안 바꾸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이제 고속주행을 할 경우에는 뭐 방향전환이 급격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일단 잘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휠을 안정감 있게 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손의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잡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영상도 촬영을 할 텐데, 그 고속주행을 할 때 모습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가 저는 변화가 없는 편이고, 좀 서행을 하면서 골목골목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제 이렇게 손의 위치가 가끔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지금도 약간 고속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차선 변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전방 시야를 먼저 확인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방향지 시동을 넣고 차선 변경을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차로 하나 정도 움직이는 거에서는 크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90도 이상 이렇게 돌릴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차로 변경을 하거나 뭐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저는 보통 보면 이제 운전이 좀 약간 서투신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휠이 좀 많이 꺾여 있어서, 스티어링 휠이 많이 꺾여 있어서 돌면서 다시 풀어준다기보다는 돌다가 중간에 너무 많이 꺾었네면서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차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많이 꺾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꺾어서 중간에 추가적으로 보정을 더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을 한 양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감으면 이 정도 차가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 계산을 했었던 이 조정을 하는 양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움직이거든요. 추가적인 보정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가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방향 전환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선 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을 때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직선에서도 고속 주행을 하다가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할 때 브레이크가 갑자기 뭐 이렇게 앞에 차를 못 봤다든지 해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휠을 생각보다 좀 많이 이렇게 빨리 돌리거나 이렇게 급하게 꺾어서 차가 휘청하면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급격한 스티어링 휠 조작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급격한 조작과 더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양보다 특히 작게 가는 거는 크게 위험한 상황이 좀 올 가능성은 드문데, 많이 갔을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게 되면 이제 그 반대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쪽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그 접지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스티어링 휠을 보정을 해주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차가 휘청휘청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생각한 정도, 어느 정도로 휠을 돌렸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인다 정도도 충분히 평소 주행에서 연습을 통해서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스티어링 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봤고, 자, 사실 뭐 이렇게 좀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명칭들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교차하면서 움직이는 방식도 있고, 약간 나눠가지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도 있던데, 중요한 거는 그 어느 쪽이든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쪽이 좀 고르게 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한 손으로만 돌리지 않고, 제가 뭐 주차할 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저는 좀 양손을 다 쓰는 편인데, 보통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손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의식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양손을 다 사용을 해서 이쪽으로 한 바퀴 돌리면 또 저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휠을 좀 감는 그런 게 제 습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어 변속을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기어 변속을 왼손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낯선 일일 텐데, 기어 변속을 왼손으로만 하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오른손으로 기어 변속을 하면서 왼손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동작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왼손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차를 몰았을 때 오른손을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양손을 다 써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양손을 쓰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균형을 다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질은 사실 왼손으로 하는 게 지금도 아직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는 이제 양치질 같은 걸 할 때 오른손으로만 하지 않고 왼손으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악기 연주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이렇게 코드 잡거나 뭐 지판을 누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악기 연주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타 같은 악기 연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왼손이 조금 발달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좀 양손을 다 쓰자라는 주의입니다. 시내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제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에서는 동급의 차들에 비해서 가속력이 좀 떨어져요. 기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근데 이제 3단부터는 좀 앞서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 2단까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 편이고, 그 다음에 3단부터는 그러니까 가속력을 좀 힘이 없는 차다 보니까, 이게 1.4 터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토크나 마력이 좀 높기 때문에 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타는 이제 1.6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크가 한 14, 15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고, 마력은 100마력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휠 마력은 아마 더 떨어지겠죠. 뭐 98 뭐 이 정도 마력일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 주행할 때 1, 2단에서는 좀 기업이 문제도 있는 데다가 출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측면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쉐보레 차들이 이제 그 출발 부분의 답답함은 수동 미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 미션들도 다 좀 굼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미국 차 세팅이라서 그런 건지. 자, 이제 제가 지금 저기 앞에 신호 받으면 좌회전을 하게 될 텐데, 그 좌회전을 하게 될 때, 이제 속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거든요. 속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는데, 좀 가속을 하면서, 이 조향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이, 9시 3시 방향 여기서 손을 안 떼고, 이렇게 그대로 팔을 교차를 하면서 아마 돌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저 정도 코너에서는 지금 코너가 완전히 90도는 아니고 90도보다 살짝 각도가 넓은 정도의 코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 나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좁은 코너를 돌 때, 그때는 아마 이 손의 위치를 바꿔서 좀 돌리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 만큼 제 이 손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180도도 아니고 완만하게 돌아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은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돌려주는 게 정확한 이 조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이 아니죠. 좀 많이 보이는데, 그게 뭐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뭐 위험할 일이 없겠지만, 물론. 근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사실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좀 위험할 여지가 사실은 약간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전 자세가 중요하다. 운전뿐만이 아니죠. 뭐 어떤 뭐 스포츠도 그렇고 우리가 배울 때 있어서는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돌면서 가속을 조금 하면서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서 이제 살짝 놔주면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원래 복귀시키는, 바퀴가 차체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휠이 돌아가 있으니까 가속을 하게 되면 휠을 따라 돌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풀어줬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좌회전을 할 때 약간 밑에서부터 저는 감아서 지금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왼쪽을 오른손으로 감아서 우회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같은 코스를 돈다 그래도 항상 지금처럼 하는 건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을 의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운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는 건 아니라서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의식을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특별히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다, 그냥 양손으로 잡고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범위까지는 돌려주고 센터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 이상은 제가 생각을 잘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의식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지에 다 왔고요. 전방에 과속 주차를 방지턱이 해보시... 있습니다. 주차했고 좋네. 네, 이제 운이 좋아서 주차할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가 왼손을 썼다가 오른손을 썼다가 좀 약간 그러죠. 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편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퇴근길 영상도 한번 이번에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